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귀여워. 네, 오늘 녹음은 여름이라서 여름이면 항상 나오는 단골 소재 여름이니까. 네, 아이스 커피가 아니라 네. 네, 여름만 되면 항상 나오는 뭐 무서운 이야기, 뭐 공포 특집, 뭐 괴담 이야기, 뭐 단골 소재죠. 네, TV에서도 심심하면 항상 나오고요. 너무 싫어. 매번 나오는 매년 매년 반복되는 레파토리. 네, 여름이면 지나갈 수 없는 이야기. 네, 한번 추억을 되짚으면서 우리 괴담 이야기나 뭐 무서운 이야기, 뭐 무서운 영화, 뭐 이런 얘기 한번 여름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건 왜 여름에는 꼭 이런 것들이 단골 소재로 나올까요? 듣고 나면 서늘하잖아요. 손을 해요? 네, 저 소름 돋고 이래서. 나 안 서늘한데? 나 덥던데? 아니요. 근데 더운 게 맞다고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무서움을 느끼면 더워지는 게 맞다. 땀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소름이 돋지 않아요? 전 소름이요? 네. 전 얘기 듣고 소름 돋는 적이 되게 저 많아요. 소름은 모르겠고 소름 안 돋았는데? 놀라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감정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져들어서 그 더위나 이런 거를 못 느끼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무서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문도 닫아놓고 못 잤어요. 왜냐면 문을 닫으면 뭔가 귀신이 나한테 왔을 때 문을 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여름에 문 닫으면 그래서 엄청 문을 더워. 그러니까 맨날 열어놓고 잤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그 문을 왜 안 닫아놓고 자냐고 저한테 물어봤던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너무 귀신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불을 켜고 잔 적도 많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귀신 영화 같은 거 봐서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잠이 너무 오는데 불을 켜면 내가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눈을 딱 뜨면 내 눈앞에 귀신이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무서움이 드니까 불을 못 끄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 켜놓고 자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리고 이제 이불을 잤는데 이불을 이렇게 펼쳐놓고 내가 안에 들어가면 그 옆에 있는 그 사이로 귀신이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오가 이불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불을 뚫뚫뚫 말고 잤어요. 근데 그러고 자다가 이제 전 언니가 있으니까 언니랑 맨날 같이 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잔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근데 자다가 이제 깰 때가 있잖아요. 중간에. 원래 잘 안 깨는데 가끔 그렇게 깨면 다시 잠이 어쨌든 어두운 방 안에서 잠이 들어야 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니의 손가락을 하나 잡는다든지 근데 언니가 손가락 잡으면은 이제 자다가 이게 누가 뭔가 잡는 느낌이 나니까 뿌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니가 깨고 신경질 내니까 그럴 때는 아니요, 이제 언니의 옷자락을 잡는다든지, 언니의 이불을 하나 잡고 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진짜 3일 내내 잠 못 자고 막 귀엽다. 최근에도요? 최근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으면, 이렇게 뻗팅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혼자 뭐 다 가족들이 뭐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방에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잘 때도 있는데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냥 이 넓은 계속 집에 생각이 나서 혼자가 있어. 그러면 요즘은 이제 기기가 발달해서 TV를 켜놓고 1시간 뒤 꺼짐 이런 거 이러면은 그 마루에서 이불 펴놓고 혼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소파에서 자거나 약간 그런 적은 좀 많아서 겁이 좀 선천적으로 좀 많다고 해야 되나? 저도 근데 무서우면 거실에서 나가서 혼자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고요? 불 켜놓고? 아니요, 그냥 불 끄고 자더라도 일단 거실에 그냥 방에 있는 게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제 방에 있으면은 제 방 외에는 아무데도 안 보이잖아요. 거실이 안 보여요, 제 방은. 네. 약간 골방처럼 저기 끝머리에 있어가지고. 아유, 골방 오랜만에 듣는다. 한눈에 내 시야에 모든 게 방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제 시야에 모든 방이 안 들어오니까 불안해서 거실 가서 누워있으면 제 눈앞에 모든 방이 보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있어요. 저는 겁이 좀 많은 편이긴 했어. 근데 옛날만큼은 아닌데 그래서 공포영화를 사실 저는 대학교 때였나? 학창 시절에 그 장화홍련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임수정 씨하고 문근영 씨 나온 그 장화홍련을 본 다음부터는 그거를 제가 점시해봤거든요.
점심에 보고 그 너무 무서웠어요. 그 부엌 싱크대인가? 거기 밑에 있는 그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보고 나와서 바깥이 환한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거 보고 나왔는데 바깥이 깜깜하면 너무 더 무서울 것 같았는데 바깥이 되게 쨍쨍한 햇볕이니까 그 다음부터 공포 영화를 제 돈 주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링도 안 봤어요. 링도 안 보고. 한국 영화의 수작. 네, 장화홍련. 그 장화홍련. 아, 링 일본판 안 봤다고요? 아예 안 봤어요. 링을 볼 생각 자체를 안 했어. 그래서 공포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어렸을 때는 귀신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귀신이 안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오히려 이렇게 피 튀기고 막 이런 거는 어차피 저건 가짜야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야 저렇게도 죽이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다면. 이 사람 깬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저것은 그 리얼이 아니다. 이제 허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무섭게 안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람이 피가 튀거나 그 잔인한 장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잘 못 보겠어요. 그래서 피치는 거는 지금은 못 그렇게 보겠어요. 좀 잔인한 거 잘 못 보겠고 그래서 저 그 미드 중에 300인가? 아 300이 맞나요? 미드 300은 모르겠는데요. 아 300 같이 영화? 나오는 미드가 있잖아요. 영화 300. 왕자의 게임. 그런 건가? 이게 뭔가 되게 영화 300이랑 왕자의 게임이랑 비슷한데. 300 같은 느낌으로 남자들이 벗고 나오는 미드가 있어요. 스파르타쿠스 스파르타.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누가 되게 재밌다고 그 야구도 나오는데. 이분이 아니 그거 줬어요. 왕자의 게임도 야하더라고요. 이분들 다 이상하고 밤에 이상하고. 아니 밤에 보면 아닌데 밤에 또 이어폰 꺾고. 밤에 혼자 그러면서 이 사람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줬어요. 누가 재밌대요. 그래서 재미있지. 줬는데 그래서 봤는데 그게 되게 뭔가 이렇게 300이 약간 좀 그런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근육질 그렇게 해서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나오고. 약간 그래픽 같은 거로 처리해가지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벨 때 막 이렇게 그 장면 약간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여준다든지 약간 막 피티고. 그런 게 저는 내장 300을 나오고. 되게 도대체 왜 열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거기에서 나쁜 놈으로 나오는 애가 너무 사실 서양의 망상이 투과되는 약간 그런 거 베네치아. 같고, 예,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스파르타쿠스도 그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인하니까 소름 돋는 것도 처음이었네. 그래서 이걸 왜 보는 거야 이러면서 안 봤어요. 근데 그게 요새는 공포 영화보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약간 간담이 서늘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못 보겠어요. 요새는 무서운 거를 그렇게 잔인한 것도 못 보겠고 무서운 것도 못 보겠고. 그래서 요새는 그냥 이렇게 해맑은 애니메이션. 왜 갑자기 너의 이름은 이런 걸 본다든지 뭐 이런 식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취향이 좁아졌다 해야 되나? 근데 왜 여름에는 꼭 이런 소재가 단골 소재처럼 나오는 걸까요? 왠지 여름에 봐야 이게 좀 다 어울리나? 으스스하면은 약간 좀 공포심이 그런 것 때문에 더위를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는 여름만 되면 항상 이게 단골 소재처럼 나오니까 여름에는 이런 걸 보아야 되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저는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라디오를 많이 즐겨 듣던 세대였거든요. 여름만 되면 이 공포 관련된 드라마 이런 걸 라디오로 드라마? 많이 라디오로 많이 해줘서 특히 예전에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보면 이제 약간 이런 으스스한 이야기들 이런 걸 즐겨 듣는 추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여름만 되면 이제 이런 코드들이 항상 반복되잖아요, 매년. 뭐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 뭐 예능 프로그램들도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왜 의식적으로 항상 여름엔 이런 걸 의식하게 되나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름만 되면 이런 공포 관련 아이템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의식이 되나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의식을 하지는 않는데 네. 주변이 지금 말한 것처럼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거지 제가 스스로 여름이니까 공포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혹시 학창 시절이나 옛날에 생각나는 괴담들이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 홍콩 할매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홍콩 할매 귀신이 제가 기억하기로 80년대, 90년대? 그때도 그때 알고 있거든요. 뭐 영구와 홍콩 할매 이제 이런 영화도 나왔었죠. 아 그래요? 그거는 처음 들어봤고 홍콩 할매 귀신이 저희 제가 학창 시절 떠도는 그게 있었어요. 화장실에 뭐 있는데 사실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빨간 맛. 뭐 그런 거라든지. 빨간 마스크는 이제 2000년대 좀 들어와서 이제 일본 쪽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홍콩 할매 귀신은 제가 알기로 이제 홍콩으로 여행을 가던 할머니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는데 뭐 반은 고양이 뭐 반은 뭐 사람 뭐 그런 거 처음 아니야? 들었는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홍콩의 귀신이 전수되면서 이상하게 막 된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귀신도 학교 전수 받아야 돼? 우리 학교가 옛날에 뭐 공동묘지 탐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우리 많았죠. 학교 그래가지고 학교들. 뭐 그때 뭐 이렇게 수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묘지, 그냥 묘지. 이렇게 묘지들이 파헤친 그 귀신들이 뭐 언제 나온다더라. 뭐 네. 8월 며칠이 뭐 그런 날이라 그때 뭐 화장실 뭐 문 세 번째 칸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더라. 뭐 이런 거. 학교 괴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있어요? 분신사바 같은 것도 막 했잖아요. 나는 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도 많았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런 걸 해볼 생각도 안 했어. 왜 그거 있잖아요. 영화에도 아, 보면 분신사바요? 무슨 주문 같은 걸 막 외우면은 막 그게 분신사바.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네, 한다는 거. 네. 저는 워낙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게 가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도조차 하는 게 너무 끔찍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나는 안 진짜? 했어. 네, 나 너무 무서워 그런 거. 그런 걸 따라 해요, 애들이? 네. 예, 그 여럿이 손잡고 두 명이서. 펜 잡고 네. 뭐 주문 외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O랑 X랑 이렇게 네. 해놓고 숫자 움직이면은 뭐 귀신이 하는 거다 그거죠. 다 본인 손으로 움직이는 거죠. 야 이리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빨간 마스크 괴담도 아세요? 빨간 마스크 뭐지? 들어본 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입이 찢어져 있는 사람. 뭐 성형수술 잘못돼서 뭐 입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빨간 마스크가 왜 빨간 마스크냐면 피가 다 물들었어. 빨간 아, 마스크. 진짜? 네. 그거 전 모르고 무슨 귀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 잘린 귀신이어서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몸통은 없고 목만 있는 사람이라서 뭐 앞뒤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귀신이 나오는 것 때문에 애가 책상 밑에 숨었는데 머리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상 밑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었다더라 뭐 이런 거랑 괴담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떤 애가 기숙사에서 공부를 막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창가에 툭툭 두드려서 누가 길을 물어봐서 네.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 사람한테 길을 가르치고 나서 걔가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자기 방이 2층이었는데 뭐 이런 거. 맞아. 근데 그거에서 진짜 쭈삐 서는 느낌을 받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 들으면 소름 돋는다니까. 그리고 저는 예전에 막 무서운 영화 보면은 잠을 못 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무서운 영화를 안 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막 11시에 뭐 주말의 명화 막 이런 거 하면, 그런 영화를 꼭 했단 말이에요.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네.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거 해줬죠. 그래서 뭐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드라큘라 안 무섭지 않아? 전 드라큘라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드라큘라 엄마 등 뒤에서 그거를 안 본다고 해놓고서는 궁금하니까 그 영화는 보고 싶어. 이렇게 가가지고 엄마 등 뒤에 숨어서 그거를 결국 봤어요. 처음에 네. 30분은 안 본다고 버티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기억도 안 나.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드라큘라였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 불을 끄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겁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 그런 괴담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 사실 막 불 꺼놓고 막 이불 속에서 이렇게 라이트 같은 거 하나 켜놓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하죠. 학창 시절 때 그런 재미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건 안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소등했나 안 했나 막 그러니까 일단 자는 척 했다가 선생님 가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특별히 뭐 돌던 괴담이 있어요? 뭐 지역마다? 아니면 뭐 동네마다? 전 어렸을 때 그런 동상들 있잖아요. 동상들 아, 전설이 초등학교 앞에서. 뭐 이순신 장군 동상 네. 있으면 그 칼이 작아졌다, 길어졌다, 뭐 네. 이렇게 길어 짧아졌다 하고 뭐 동상들 다 돌아다닌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 책이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네. 저 책이 날마다 그 책 모양으로 네. 동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책이 날마다 페이지를 바뀐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내 최고의 그 공포 그거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에 네 다리나 나가. 난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거. 내 다리 결국엔 산삼된다는 그 얘기죠? 몰라 탄산이라는 얘기도 기억이 안 나고 분장을 한 사람이 그 여자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 주인공한테 내 다리 내놔 이러면서 쫓아가는 게 너무 막 선명해가지고 제가 본 거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그거. 구미호 여름 되면 항상. 맞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전설의 고향 리메이크가
KBS에서 종종 했어요. 했었는데 어. 요새는 안 하네요. 안 하네. 전설의 옛날에 진짜 무서웠는데. 옛날에 무서웠어요. 맞아, 엄청 무섭고. SBS 토요 미스테리. 아 맞다 MBC 그런 것도 인가? 있었다. 토요 미스테리 SBS였던 것 같은데. 각 방송사마다 그런 거 있었죠. 응. 재연 프로그램이나 막 저는 토요 이상한 미스테리가 이야기. 제일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네. 맨날 그런 내용 귀신 나오는 얘기만 했죠. 네. 엄마 맨날 엄마가 자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니까. 그러면은 토요미스테리 보고 잔다고 기다렸다가 저도 엄마 옆에 이렇게 껴안고 봤어요. 이렇게 팔짱 끼고. 너무 무섭다고. 무서운데 어머니가 그런 거 오늘 보세요? 심리는 뭐? 야, 엄마 못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런 거 보면 안 돼. 엄마도 궁금하니까. 토요미스테리 같이 봤어요. 엄마는 그때 잘 때가 아니야. 그 그쵸. 시간이. 엄마는 잘 어.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네. 요새는 그렇게 공중파에서 그렇게 공포물 같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공포물 옛날에는 꽤 많이 했던 거. 전설의 고향도 주기적으로 했던 거고. 많이 했어요. 응. 근데 요즘은 탐정 그런 걸 많이 해요. 탐정물? 네. 그러니까 살인사건. 아, 그러네요. 네. 요새 뭐 요새는 보니까 대부분 크리미널 관련된 네. 또 범죄 관련된 거 이렇게 막 종편에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요즘 MBC에서도 이번 해요. 아, 그래요? 네. 뭐죠? 그러니까 살인 사건 해결하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방법 찾고 왜 이 사람이 죽었나. 근데 그게 앞 네네. 장면이 죽이는 장면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나오고 왜 살해됐는가. 요새 추리는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귀신 얘기를 좀 빼고 살인 사건과 관련된 네. 추리 쪽으로 요새 많이 하나 보군요. 네. 추리는 무섭진 않은 것 같아요. 추리물은 되게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추리 그러네. 생각보다 잔인하잖아요, 근데 추리물이. 그렇게. 김전일 보면 다 죽어. 근데 김전일은 좀 너무 무서워. 저는 그 몬스터가 그냥 무서웠어요. 곱게 안 죽이잖아. 그러니까- 김전일은 막 목 잘리고 막 팔다리 다 토막내고. 이러면서 아니, 아. 그러니까 살인이 소재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김전일은 명탐정 코난 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니 죽이는 애들이 너무 머리를 써서 죽여. 아니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기차를 탔는데 그 칸을 열었을 때 코난과 김전일과 그다음에 그 코난 도일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빨리 당장 나오고 칸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다고. 걔네는 주인공이니까 안 죽고 죽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김전일은 너무 무겁고요. 약간 저는 그게 공포를 노린 건 아닌데 저는 몬스터가 되게 무서웠어요. 네, 한국 공포 영화 이야기 다시 좀 더 해보겠습니다. 녹음이 좀 원활치 못해서 다시 녹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생각나는 한국 공포 영화 뭐 있습니까? 이거 옛날에 봤는데 네. 아파트? 이거 씨 웹툰 원작 아니었나요? 고소영 나오는 거. 맞았잖아. 고소영 씨가 영화도 찍었어요? 네네. 고소영 영화 배우야. 고소영 영화 배우예요? 요새 안 나오지만. 고소영 씨는 CF 스타인 줄 알아서. 이거 옛날에 봤었는데 이것도. 그래요? 네. 전 한국 공포 영화는 많이 안 봐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있다? 장황. 그러니까 좀 사고를 듯이 계속 우려먹네?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딱 봤을 때 재미있었던 것들은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전 숨바꼭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숨바꼭질이 한국 이제 영화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고. 저는 장화홍련. 저는 이제 알포인트가 이제 그나마 기억이 잘 남았던 거고. 장화홍련. 그럼 다른 나라 혹시 뭐 공포 영화들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일본의 링. 그쵸, 일본에 링 시리즈가 있죠. 나 링은 못 봐서 말았어. 링도 많이 우려먹었죠. 네. 미국에서 리메이크도 되고. 맞아,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링2 뭐 링 사다코랑 누구랑 또 싸우고. 근데 확실히 바다코랑 가야코. 근데 확실히 좋은 귀신 영화는 네. 서양은 잘 못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 영화는 동양이 특히 일본이 제일 잘 만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태국이었나? 태국에서 만드는 대만도 좀 그러니까 동양이 그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귀신에 대한 영화는 잘 만드는 것 같고 그게 서양은 그냥 악마. 서양으로 가서 그게 리메이크 되면 종교와 악마. 뭔가 약간 B급 무비가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그 정서랑 공포를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네식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조금 이게 약간 코미디스러워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의 그 특유의 여성의 한이라는 한이 없어, 그 한과 관련된 정서가 네. 좀 아무래도 이 서구 쪽하고는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면 이제 서구 쪽 공포 영화 하면 이제 익히 나오는 게 이제 드라큘라, 뭐 뱀파이어물 아니면 좀비물. 좀비. 오만이었나요? 오맨? 어째가 갑자기 오맨이 오만. 생각이 안 나. 저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오만. 오만 되게 무서웠어요. 당신의 오만은 공포요.
감독. 저 오멘 되게 무서워했어요. 오멘. 그 근데 오멘-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제가 본 시리즈가 거의 첫 시리즈인 것 아, 같은데. 오멘은 무서웠어요. 이미 서구 쪽 이제 공포 영화의 수작이죠. 엑소시스트와 더불어. 맞아. 네, 왜냐면 이제 666 네, 맞아요. 데미안이 어떻게 보면 666에 어떻게 바람을 불고 왔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특히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그 짐승의 숫자 666과 관련된 특히나 뭐 요한계시록 얽혀가지고 막 얘기 많았잖아요. 특히 1999년 뭐 말세를 앞두고 특히나 많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결국 그게 끝부분이 보통은 네. 사람이 그러니까 굳이 이기고 지고를 따지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사람이 이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공포를 어쨌든 극복해내고 해결이 되는데 오면은 제가 봤던 거는 해결이 안 되죠. 그 악마가 이기잖아요. 네. 애기가 이겨서 애기가 장례식장에 혼자 남잖아요. 다 죽이고. 제가 알기로 오멘 2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서웠어.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악마의 초월적인 존재는 인간이 이기기 힘들다. 엑소시스트도 결국엔 보면 그 신부가 희생을 하잖아요. 뛰어내려서 자살하잖아요. 그 여자에 있었던 악령을 자기 몸으로 받아가지고 그 신부가 옥상이 아니라 2, 3층에서 그 밖으로 투신해갖고 그러면 죽나요? 네? 근데 원래는 같이 안고 이제 사라진다라는 개념이 된 거죠. 그 여자애는 다시 살아나지만 어쨌든 이제 희생이 필요했다 뭐 그런 내용처럼. 그러니까 이 동양에 있는 이 여성의 한과 관련된 우리 흔히 이제 처녀 귀신 뭐 그런 거랑 이 서구 쪽 귀신 문화하고 확실히 개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대만 쪽이나 태국 쪽 공포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대만 쪽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대만 영화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셔터 맞다. 맞나? 셔터. 네, 아닌가? 셔터. 셔터 대만 거 아니었나? 셔터 맞을 거예요? 뭐 저는 공포 영화를 무서워하니까 공포 영화에 대해서 보질 않으니까. 공포 영화 잘 저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대로 깊이 있게 본 영화는 별로 없는데 워낙 이렇게 이슈화되는 영화들은 요새 영화 채널 같은 데서 거의 뭐 하이라이트 다 보여주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것만 봐도 난 와우 무섭던데. 그래서 최근에 대만 영화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은 여자랑 결혼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살짝 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혼인을 맺었는데 그 죽은 여자, 그러니까 시체가 된 여자랑 살아있는 남자랑 혼인을 맺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죽은 여자 시체가 온전치 못한 막 끔찍하게 생긴 근데 그런 뭐 결혼하는 내용 뭐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영화가 좀 인상이 좀 남아서 대만 영화 중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 태국 영화 중에 혹시 그럼 좀 공포 영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태국 영화가 뭐 있는지도 모르겠다. 잘 안 보시죠? 그거 방금 기억나는데 일본 드라마였나? 그 기묘한 이야기. 맞다. 그거 되게 무서웠어. 일본이 공포를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포물들 있잖아요. 그 기묘한 스토리가 그 예전에 그 미국 쪽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 뭐요? 그 기묘한 이야기들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 네. 환상특급. 그거 느낌 비슷하게 따라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한동안 그게 매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기묘한 이야기. 네, 맞아요. 극장판도 나오고. 그거 다 챙겨봤었어요. 저는. 좀 약간 소름 돋는. 전 안 챙겨봤어요. 환상특급은 기억나세요? 무서워. 많이 생각나요. 아세요? 환상특급 들어보긴 했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가 짧게 이제 돼서 이제 아까 기묘한 이야기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에피소드가 이렇게 맞아요. 묶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여러 에피소드를 이제 이야기 옴니버스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 환상특급도 그거예요.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도 있고 뭐 좀 판타스틱한 내용도 있고 해서 이제 좀 재밌었던 걸 옴니버스로 묶어갖고 예전에 한창 유행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살짝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재밌었어. 또 뭐 우리나라 관련된 뭐 괴담이나 공포 이야기 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 기억나는 게 새벽 12시인가 2, 3시에 빛을 물고 거울 놓고. 맞나요? 빛인가요? 칼인가요? 칼.
칼을 몰고 미래에 뭐 배우자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화장실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죠. 아 근데 일본 괴기 이야기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지 않았어요? 화장실 가운데 칸 들어가면 네. 귀신이 좋아한다고. 가운데 칸에. 왜? 모르겠어요. 나 저는 그거 있었어요. 그 약간 좀 유머가 섞인 건데 화장실에서 손이 나와서 네, 빨간 지주가 그 옛날에 파란 많이 지주가 나오잖아. 빨간 지주가 파란 앵보싱을 지주가. 달라고. 왜냐면 저는 그게 무서웠던 게 저희 할머니 댁이 푸세식이었거든요. 옛날에 푸세식 많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할머니 댁 가는 건 좋은데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거기 빠질 것 같고 너무. 그리고 사실 거기가 밤에 가면 낮에도 그게 깊어가지고 시커먼데 밤에 가면 아무것도 없고 암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뭔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맨날 못 가고 화장실에 변비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서울 쪽 푸세식 많았어요. 아세요? 몰라요. 우리 할머니네만 그랬어. 아 서울 쪽 뭐 이렇게 주택가들 보면 푸세식 많았었어요 예전에. 저도. 주택가는 말고 이렇게 상가들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상가에 상가요? 푸세식이 있었어? 상가의 푸세식은 좀 의외인데. 상가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흘러가나요? 그렇구나. 아무튼 그리고 저는 뭐 영화는 아닌데 제 가위들 많이 눌려 보셨어요? 저는 사실 태어나서 가위 눌린 적이 거의 대학교 때까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위 눌린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자체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가위를 눌린다 그랬을 때 가위를 눌려본 적도 없고 원래는 잠도 그냥 그 가위를 뭐지? 머리에 올리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잘 때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면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고 근데 저한테 불면의 나날이 찾아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가위를 제가 눌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새 방에 가서 자면서 그 방에서 그래서 저는 그 방에서 잘 안 자거든요. 저 혼자 왜냐면 그 방에서 가위를 많이 눌려가지고. 한이 서려 있나? 근데 우리 가족들은 잘 자요 거기서. 근데 이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약간 심신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가위를 잘 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끔찍했던 게 그 뭐지? 아무것도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막 열심히 쫓아가요. 그 사람이 앞에 가고 있어. 그 사람 야 하고 널 잡았는데 그 사람이 뒤를 딱 돌아왔는데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형체만 있고 얼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얀 얼굴에. 너무 놀라서 깼어. 너무 놀라서 근데 다시 이제 새벽이니까 다시 자야 되니까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이 이어진 거예요. 다시 내가 가져가지고 걔를 잡았는데 또 그래. 그거를 3번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한동안 그 방에 가서 아예 못 잤거든요. 왜냐면 너무 가위를 3번이나 눌렸는데 똑같은 꿈이 계속 반복되고 꾸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한데요? 그 꿈이 제가 지금까지 꿨던 꿈 중에는 가장 끔찍한 꿈이었고 가장 되게 근데 가위는 전 못 깨겠던데. 맞아요. 가위 눌리면 저도 가위 눌릴 때 가위 눌린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뭐 진짜? 그 얘기도 있잖아요. 아직 가위에서 진짜? 깨어나지 못하면 귀신한테 잡혀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꿈속에서 잡혀가는 거다. 가위 눌리는 경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있었어도. 저는 가위 좀 자주 눌렸어요. 고등학교. 그때 저는 그래서 기도합시다. 소리를 소리를 막 지르려고 하잖아요. 몸을 움직이려고 막 이러다가 순간 깨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하다 이러는 게 가위야?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몸을 움직이든지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몸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소리든 뭐를 지르려고 하다가 소리가 나오는 순간 깨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든 몸을 움직이든 그 순간에 깨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난 되게 까딱까딱 하고 싶은데 그런가? 가위로 나 눌리면 본 건가 그럼? 전 가위 눌렸을 때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방이 보여요. 유치텔인가요? 이분들은 뭐 영화 찍어가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러고 날 때 확실히 불면일 때 가위를 좀 자주 눌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잠자니까 원래 푹 자면 꿈도 안 꾸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자면은 그런 순간에 눌리긴 하더라고요. 저 그럼 스탠드 키고 자요.
아 근데 불빛 있으면 더 잠이 안 오지 않아? 근데 그렇게 가위를 눌리고 나서는 뭔가 불빛이라든지 뭐가 없으면 못 자요. 잠을 다시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언니가 옆에 있으면 언니를 잡고 잔다거나, 뭔가 행동 정 안 되면 진짜 막 책이라도 읽는다거나, 이래서 내가 진짜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듯이 자게 하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럼 밤에 혹시 이렇게 공포 영화 혼자 봐보신 적 있으세요? 안 봅니다. 저는 안 봐요. 있긴 있죠. 아 혼자? 네. 방에 혼자 있으니까. 불 꺼놓고 이렇게 영화 몰입을 위해서. 불 꺼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무서운 게, 그러니까 차라리 공포 영화는 이제 극장 가서 보거나 아니면 TV를 켜서 보는 건 안 무서운데, 이제 저는 가끔 이제 이어폰 끼고 볼 때가 있거든요. 아, 집에서요? 네, 그냥 이제 왜? 누워가지고 이어폰 끼고 이제 이렇게 아. 네, 다른 소리랑 아. 같이 겹치니까 계속 네네. 너무 무서워요. 소리가 증폭돼서. 여기 귀 안, 그 소리 맴도니까 싫어. 이어폰 빼고 그냥 그림만 볼 때도 있고. 확실히 공포 영화는 소리가 없으면 안 무서운 것 안 같아. 아, 그렇죠. 소리가 무서운 것 같아. 그렇죠. 제가 공포 영화를 이렇게 소리 없이 한번 자막만 보고 봐봤는데. 음악이 반응하는 것 같아. 볼 수가 있어. 아이고 피튀었네. 근데 갑자기 이걸 소리를 끼면 아이씨 무서워. 아, 소리가 주는 그 청각적인 공포가 훨씬 큰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거가 하기 전에 좀 이렇게 좀 뭔가 불협화음처럼 막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분위기가 있죠. 그 좀 무서워. 불안한 분위기. 그러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면 진짜 깜짝 놀라고. 맞아. 무서워. 게임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소리로 무섭게 하는 게임. 그 영화나 그런 영상은 반응 음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근데 웹툰도 요즘 그래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진짜요? 네. 아 맞다. 웹툰도 요즘 소리 키고 하라고 써 있어. 거기 소리 아. 키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가면 그 노래가 나와요. 맞. 소리 지르는 것도 나오고. 아, 맞다. 나 예전에 웹툰 중에. 봉천동 귀신? 맞아. 봉천동 귀신인가? 봉천동 아무튼 귀신. 무슨 웹툰 봤는데 나 그거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리고 그 갑자기 화면이 배경음악 막 올라가다 어. 갑자기 어. 진짜 깜짝 놀란 적 있었어. 요즘 웹툰도 이렇게 발전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웹툰도 꼭 여름 되면 꼭 이런 공포 이야기 에피소드 묶어서 많이 시리즈로 하잖아요. 나와요. 네. 네. 하죠 그거. 네. 네이버 보면. 네, 여러 작가들 이렇게 네네네네. 해가지고 공포 시리즈 저도 하더라고요. 즐겨. 근데 요새는 안 봤는데 매년 챙겨봤었던 것 같아요. 시리즈로. 예전에 한참 웹툰 챙겨볼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챙겨보는 것 같아. 웹툰도 좀 무서운 거. 약수동 귀신 뭐 이런 거. 아, 약수동 귀신인 것 같아. 봉천동 귀신. 약수동 귀신인 것 같아. 봉천동이 아니라. 근데 봉천동도 약간 이거 막 효과음이나 이런 거 있는데. 봉천동 귀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약수동 귀신 아니에요? 아니야 봉천동도 있어. 봉천동은 그거야. 그 뭐 아파트 단지에서 여고생이 이제 여고생일걸요? 여고생이 이제 학교 자율 동마다 귀신 해가지고 여러 시리즈가 있구나.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몸을 비틀거리면서 막 가고 있는 걸 봐서 어디 아프신가? 뭐 이렇게 하고 가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 나오면서. 그것도 본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얘가 막 이제 지나가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어머. 내 앞으로 훅 달려왔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뭐 어떤 투신한 어떤 뭐 아주머니 뭐 어떤 그런 내용들. 약수동 귀신은 그거잖아요. 어떤 여자가 막 갑자기 막 해서 지하철. 뭐 막 머리 받고 막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구경 왜 저럴까 술 취했나 뭐 이제 그거죠. 그런데 끝이 어떻게 됐지 그게? 몰라, 기억 정확히. 여자가 그 뭐야 지하철 철로로 뛰어다니던가 그거였잖아. 그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 그 느낌만 기억해. 옥수동 귀신. 옥수동 귀신. 옥수동 귀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봉천동도 아닐 수도 있어. 아니야 봉천동 맞을 거야. 봉천동 아니. 검색해. 봉천동 안 돼. 봉천동 우리 언니 봉천동 산단 말이야. 봉천동 우리 언니 산단 말이야 안 돼. 봉천동이 거기 계세요? 네. 그런데 봉천동 귀신 이거 얼굴 다 갈린. 네. 이게 2011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미스터리 남편. 봉천동에 추억이 있는데. 근데 봉천동 이제 많이 개발됐죠? 그쵸. 예전에는 좀 약간 이렇게 좀 산동네? 지금도 산동네예요. 아 그래요? 지금도 그러네. 지대 자체가 그러니까. 위쪽 얘기하시는 거죠? 봉천역 부근 위쪽 봉천동 귀신 실제 기사래. 실제라고. 어머 뭐야. 실제인지는 모르겠고요. 실화래요. 아 그래요? 네이버 검색했는데 봉천동 귀신 실화. 그건 우리 그냥, 동네 쪽은 그냥 아닐 그런 거 거야. 아니야? 산이 많은데 쪽. 거기 배경이 나오는 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봉천동 옛날 생각나네요. 신림동 봉천동. 네, 순대 볶음 먹으러 많이 갔네요. 아, 순대국이 맛있는데. 백순대. 백순대 좋아하세요? 네. 저는 그냥 난 백순대 볶음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한 번도 안 먹었어. 순대 볶음을 안 먹었다고요? 한 순대 볶음 한 2번 먹어봤나? 그렇죠. 순대 볶음은 그래도 옛날부터 즐겨 먹던 거니까. 근데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순대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신당동 가서 떡볶이를 먹었다든지 네.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면 된다고요? 네. 새로운 남친과 신림동과 신당동을 오가며. 신당동 떡볶이보다는 파릇파릇한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근데 신당동은 솔직히 저도 예전에 많이 갔는데 솔직히 나는 떡볶이가 사실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당동 떡볶이 왜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닭발이 맛있어요. 떡볶이 편인데? 떡볶이집 닭발을 팔아요. 그냥 옛날에는 지금처럼 어떤 외식 문화가 발전이 안 돼 있었을 때고 또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었으니까. 백순대는 맛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요새는 뭐 순대 먹으러 신림동 가고 그러진 않아요. 뭐 굳이 거기까지 가서 먹어야 될 필요성도 잘 모르겠고. 저는 가끔 한 번씩 가요. 아 그래요? 저 학창 시절 때 많이 가가지고. 저 대학교 때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난 대학교 때 뭐 했지? 대학교 때 공부했지. 아, 나 대학교 공부 안 했어요. 저는 동아리 활동은 진짜 열심히 한 거 같아요. 신림동밖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맨날 거기서 이제 애들 모여서 이제 순대 먹었던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 순대가 싸요. 근데 예전에 근데 순대볶음에 순대가 별로 없잖아. 양배추가 반이지. 아니요, 거긴 쫄면이 많아요. 쫄면이 반이야? 네. 당면. 그래서 닭갈비 쫄면이 먹으러 어디요? 가면 신당동. 신당동이야. 신림. 백순대. 신림동? 네. 나 옛날에 못해서 당면 먹고 먹었는데? 당면이 저도 이거 뭐예요 물어봤는데 쫄면이 맛있어요. 그랬나?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면 쫄면은 쫀득쫀득하니까 그렇게 막 볶아도 안 끊어지는데 당면은 그 정도 되면. 왜 내 기억이 없지? 쫄면이라는 기억이? 근데 저도 당면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게 네. 면이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바뀐 거 아니야? 당면이었다가? 근데 저는 다닐 때부터 항상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당면? 그 집만 다녀서. 아니 다 여러 군데 다. 그래요? 이거 당면이에요? 물어봤더니 쫄면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는 의식에 왜 쫄면이랑 의식이 없지? 맨날 당면이랑 생각하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볶음 순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백순대 먹었을 땐 다 그게 백순대랑 볶음 순대랑 뭐가 다른 거야? 양념이 없어요. 백순대는 기름에다 그냥 볶아가지고요. 볶- 후추랑 이런 거 넣고 볶음 순대는 그럼 순대 볶음은 고추. 양념이야? 양념을 다 굵은 고추장, 양념 넣고 고추장. 저는 이상하게 그 내장 요리잖아요. 순대도. 그러니까 내장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먹는 순대볶음은 솔직히 순대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야채 볶은 거랑 또 밥 비벼 먹거든요. 그렇죠? 밥 볶아 먹고 그러죠. 네, 그냥 그런 재미로 볶아 먹은 적 없어요. 그렇구나. 그냥 학창 시절 때 좀 여유가 없을 때 그냥 애들이랑 저렴하게. 네. 근데 그때는 좀 저렴하다고 느꼈는데 요새는 별로 저렴하지 않잖아. 안 싼 것 같아요. 그때는 1인분에 6,000원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3명에서 2인분만 시켜도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2인분 시키면 12,000원이니까 셋이서 12,000원을 먹었어요. 나 그때 그 신당동 떡볶이도 그때 거기가 그 어디 저기 충무아토리는 데 가서 충무아토리에 공연을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보고 이쪽으로 가면 떡볶이 그거라고 골목, 하길래 가서 먹었는데 유명한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디든 거기 다 맛 비슷하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떡볶이인데 그 즉석 떡볶이잖아요. 생각보다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기본 가격이 있는 데다가 네네네. 거기다 이게 네. 뭐 네. 옵션이랑 뭐 이거 살이 살이 추가. 추가하면 되게 비싸더라고. 거의 요리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먹었는데 언니랑 둘이 여기 왜 오는 걸까 사람들이? 이러면서 추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새 예전에 먹던 식당들 가서 먹으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요새는 이렇게 막 찾아다니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많이 갔었는데 신당동도 예전에 많이 갔는데 저 뭐 한 10년 내로 봤을 때 거의 안 갔어요. 그리고 사실 뭐 맛이 그렇게 뭐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요새는 뭐 웬만한 데서도 그 정도 퀄리티 뭐 떡볶이집 많으니까 오히려 더 싼 데서 예전에는 더 많았던 그러고 것 보면 먹을 게 없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신당동에 그 짜장 떡볶이 맛있어요. 근데 짜장 떡볶이 시중에 다 있잖아요. 없어요. 요즘 파는 데 없어요. 그래요? 네. 요새 뭐 두끼? 그럼 직접 만들어 먹잖아요. 짜장 떡볶이 판에다가 네. 그냥 파는 떡볶이처럼 짜장 떡볶이를 만들어요. 두끼 거긴 약간 자기가 알아서 넣어가지고 네네. 만들어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쪽에 제가 사는 데 쪽에 두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떡볶이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나랑 그래서 식성이 안 맞아.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자극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자극적인 걸 끝판왕이 떡볶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수 떡볶이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매워서. 저도 속 아파요. 네. 근데 이제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제 양념을 순한 걸로 해서 먹었는데 사람이 엄청 많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약간 무한으로 해서 갖다 예, 먹을 수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많다는데 이것저것 많이 먹을 근데 수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재미로 먹는 거죠. 그런 내가 거 같아. 만든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또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음. 뭐 많이 먹는 애도 있고 많이 안 먹는 친구도 그래서 있고. 젊은 그러니까 약간 학생들 위주네, 학생들로 애들이 되게 많이 와서 먹더라고요. 그 재미를 먹는 게 아닌가. 갑자기 공포 얘기하다가 떡볶이를 빠졌네요. 네, 옥수동 약속 얘기하다가 옥수동 귀신. 네. 아 그러네. 그리고 은근히 우리가 공포를 많이 접하긴 했네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많이 접하죠.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긴 하잖아요. 요 근래에 좀 유행하는 괴담들이 있나요? 근데 요즘은 네. 요 근래는 그냥 뉴스가 괴담 아니에요? 그쵸. 항상 실생활이 전 그래서 좀 무서운 거 생각날 때 항상 그것이 알고 싶다를 가끔씩 찾아서 보려고. 매주 봐요. 근데 매주 무섭더만 거의 대부분이. 아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가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죄다 살인 사건, 네, 미제. 맞아요. 네. 그럼 막 아씨 막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막. 저는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진짜 현실이 더 막장 드라마 그래도 현실이 더 막장 같은 거 뭐 실제 상황 뭐 이런 거 막 전파하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게 다 실화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과장을 했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그거 보면 야 진짜 막장 드라마 할 게 없이 현실이 막장이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살인 사건도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끔찍한데 끔찍한 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영화들이 점점 더 그렇게 되게 세지고 이런 것도 자극이 안 되는 거지. 일상이 그 정도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공포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공포도. 우려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요새 웬만큼 자극해서 사는 사람들이 자극을 안 받아서 강도가 진짜 넘어서고 있거든요. 요새는 아예 미드 자체도 꽤 무서워요. 미드는 뭐 크리미널 유료들도 보면 막 잔인하게 엄청 죽이는 잔인해.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좀 되도록이면 정서를 이제 좀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매체들에서 전달하는 게 꽤 자극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아들이 가끔 저한테 어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TV를 돌리다 보면 특히 채널 케이블 TV 돌리다 보면 이제 광고들을 해줘요. 아니면 영화 같은 거 소개해 주는 거. 신이 말하는 대로라는 영화를 아들이 보여달래요. 근데 그 영화가 좀 잔인하거든요. 일본 아세요? 아니요. 나 들어본 거 같아. 신이 말하는 대로라는 그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신들이 퀴즈를 내가지고 인간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최종까지 산 사람 한 명만 살리는 뭐 그런 내용인데 저도 영화를 보다가 너무 기분 나빠서 집어치는 영화인데 그걸 아들이 케이블에서 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신이 말하는 대로 이거 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네가 볼 영화가 아닌데 그러니까 꼭 보고 싶대. 근데 이건 너무 잔인하고 피도 많이 나고 무서워서 아빠도 이거 안 보는 건데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궁금한 거죠. 뭐든지 막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근데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다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게임도 사실 저도 게임을 만들어 봤지만 영향이 있어요. 이런 좀 너무 잔인한 것들은. 그렇죠. 이걸 우리가 없다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데 좀 이런 우리가 것들 순수해 테트리스에 열광했던 우리가 순수했던 걸 수도 있어. 슈퍼마리오 이런 거. 근데 슈퍼마리오도 무섭다? 막 뛰어다녀서 저는 막 미로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는 좋아했거든요. 아 퍼즐류? 뭐 그런 거랑 이렇게 자극이 없는 미로 거. 이렇게 가서 뭐 먹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잠깐만. 있는데 뭐 5분 주면 5분 안에 미로를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도착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그런 거나 그런 건 좋아했는데 전 일단 이렇게 쏘거나 이런 거는 유료는 잘 안 해서 죽이고 네. 네. 좋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염돼서 그런 거고 이제 너무 죽이는 게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좀 자극에 사실 좀 무뎌진 것 같고요. 뭐 공포 영화 뭐 또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공포 영화는 사실 그렇게 챙겨보진 않으니까 잘 모르겠고. 뭐 그냥 괴담이라도 어떤 딱. 미드? 뭐 요새 좀비물이 많이 나오던데? 아 그러네요. 좀비물도 웜데드? 뭐지? 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진 않는데 미드에서도 좀비물이 워킹데드? 워킹데드나 유명한 시리즈죠. 뭐 좀비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비물 좋아하세요? 저는 좀 좀비가 좀 끔찍하게 생겨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좀비물류들이 보면 피가 많이 튀고 좀 잔혹해요. 다 꺾여 있으니까. 네, 아니 그것도 뭐 있고 뭐 이러잖아요. 좀비가 막 다 이렇게 좀 뜯어먹는 거잖아요. 저 사실 에이리언 시리즈도 너무 좀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파충류 네, 식에 나오는 그것도 사실 징그럽고, 저는 사실 그 로봇 중에도 에반게리온 있잖아요. 저는 에반게리온이 왜 징그럽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징그러운데? 나는 그 로봇이 너무 징그러워요. 아니, 로봇이 죽일 때 막 피 튀고 그러잖아. 아, 그래서 너무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징그럽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로봇이 또 혐오스럽긴 또 처음이었어.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은 아무래도 이제 세계관이나 색깔이 기존의 이제 메카닉물과는 차별화가 꽤 돼 있었던 거고, 약간 그렇죠. 그런 차별화된 것들이 잘 먹힌 거죠. 저는 그 유령이랑 이런 악마 나오는 시리즈 중에 케아누 리브스 나오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 영화도 재밌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는 약간 무서운 부분이 있긴 한데, 공포라기보다 그냥 판타지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 영화는 나름 재밌더라고요. 난 그건 계속 봐도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악마랑 천사, 어떻게 보면 악마랑 싸우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 악마도 어떻게 보면 공포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싸우는 영화들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 저는 공포물은 도망다니다. 공포물이었는데, 그 악마 나오는 게 그 저기 뭐야, 되게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가 아니잖아. 여인의 향기, 알파치노가 악마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아, 되게 유명한 그 데블스 어드버킷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지? 샤를리스 테론이 이제 젊었을 때 나왔던 영화. 찰리스 테론이 나온 건 뭐 잘 모르겠어요. 키아누 리브스 나오고. 키아누 리브스 나왔나요? 그래서 아마 키아누 리브스가 그러니까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있어요. 변호사 부부가 있어서 남자가 되게 유명한 그 법률 로펌에 들어갔는데, 네. 거기에 수장이 알파치노인데, 그러면서 알파치노가 악마잖아요. 맞아, 알파치노가 악마고, 그 뭐지, 그 부인이 점점 미쳐가는 약간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내용이었는데, 그게 그 막판에 그 악마를 뭐 데뷔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되게 장면들이 있어요. 약간 이상야릇한 장면인데 막 나오는 장면이 되게 근데 결국엔 그래도 악마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거였죠. 그쵸. 네. 그거 보면 알파치노가 다시 나오잖아. 맨 끝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 서양은 우리나라식의 공포 영화 말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거 사실 공포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약간 호러랑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무섭긴 하죠. 악마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그래서 거. 이런 영화가 서양의 호러물에 네. 더 맞구나라는 생각. 이런 영화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그거 더 재밌더라고요. 그냥 한이 없으니까. 한이 없어. 한이 없어. 뭔가 이유가 없어. 그냥 나빠 그냥. 악마. 그냥 나쁜 그냥 사람. 죽여. 그냥 죽여. 이유가 없어. 한국이나 이런 동양은 이유가 있어. 죽었을 때 이유가 분명해. 맞아. 맞아요. 그 뭐지, 뒤에 이유가 13일에 있어. 13일의 금요일이나 뭐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왜 죽이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3일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이 보셨어요? 1편? 봤어요. 저 TV에서 하는 거 같아. 기억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나는데 가물가물한데 이유가 없잖아요. 제이슨이 그 생겨날 이유가 있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제이슨이 그 마을에서 뭐 버려졌었나? 뭐 그런 게 있었고요. 물론 이유는 없죠. 이제 시리즈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죽이고 피 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거 보면 서양은 직접적으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톱으로 뭐 썰고. 짜게 썰든 뭐든 네. 보여주는데, 그게 약간 좀 잔인해서 징그럽고 그게 무서운데, 우리나라나 그 동양 공포는 잡아가는 장면까지가 무섭고. 동양에서 공포는 귀신이 뭘 하진 않아요. 아, 맞아. 뭔가 이렇게 네.
걔를 찍거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걔가 나타나기 그냥 전까지가 걔가 공포에 피 말라서 죽는 거야. 정답이네, 정답. 걔가 공포에 피 말라서 죽는 거지. 귀신이 뭘 맞아. 호들 팬다거나 맞아. 칼을 쓴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실. 이게 가장 뭐한 거 그냥 끌고 가는 정도에서 맞아, 끝나고 맞아, 그 다음에는 안 나오잖아요. 어. 귀신이 어떻게 한다가 안 나오잖아요. 생각해봐. 내가 누워있는데 귀신이 자꾸 나랑 눈 마주치고 있어. 피 말리지 진짜. 맞아, 서양 귀신은 이미 내 눈에 뽑았어. 나 이걸 이미 뽑았어. 나 눈이 없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차이가 동양계 더 무서워. 그래서 맞아. 피 안 튀기고 무서워. 맞아요.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그냥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야.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음악들이 더 초점을 맞추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동양 쪽 그 공포 영화들 보면 그러네. 음악들이 좀 더 이렇게 소름 돋게 하는. 맞아요. 외국 건 사실 그런 음악이 네, 없어요. 외국 거는 그냥 음악보단 그 장면의 효과음이랑 장면의 그잖아요. 외국 건 그래서 이제 비명소리. 이렇게 놀래죠. 응. 비명소리. 왜냐면 약간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물려고 걘 죽어. 맞아. 일단 걔가 나오는 순간 죽어. 걔 나온 순간 놀라면 잔혹스럽게 죽는 사람. 안 들켜야 돼. 우리나라는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 맞아. 그러네. 다 나가는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서 있던 맞아. 그러면 진짜 그럼 쭈삣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정서적으로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동양권이랑 서양권은 그런 공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문화 차이도 꽤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접하는 것들이 다를 거니까 걔네들이야 뭐 나라들마다 뭐 초월적인 공포 존재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 같은 뭐 부기맨, 옷장에 부기맨이 산다. 뭐 그런. 사실 부기맨도 보면 부기맨 자체가 뭐 괴기스럽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끌고 간다라든가 그런 게 무서운 거지. 한국 그 동양적 정서의 그 무서움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동양권에는 왜 환이라는 게 서려 있을까요? 글쎄요. 보통 동양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중국, 일본, 뭐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요 정도 권이잖아요. 여성들이 조금은 서양 아닌가? 여성들이 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억눌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자 귀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 그죠? 동양의 영화에서는 여자 귀신. 도깨비에서잖아요. 그런 귀신은 괜찮아요. 그런 귀신 괜찮아요. 눈이 즐겁네. 없어요. 진짜 남자 귀신이 없고 다 여자 귀신이 다 이제 점령했죠. 이제 동양권. 근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떻게 보면 여성이 좀 억압받던 과거엔 다 억압받지 않았나요? 그쵸, 서양도 사실 억압받았죠. 참정권도 없었고 그 무시도 정도에 사실 2000년대니까. 특히 이슬람 쪽 문화권은 거의 완전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를 낳는 건 결국에는 여자잖아. 그렇죠. 엄마가 있는 건데 왜 여자를 무시할까요? 곧 이제 모계사회가 도래할 거예요. 원래 모계사회였는데 농경이 시작되면서 남자가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네. 이제 곧 다시 모계사회로 회귀할 거라고. 네. 저는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은 아낌없이 아까 그랬는데 식스센스와 같은 이상한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깨셨나요? 좀 취하신 거? 아니, 네, 괜찮습니다. 집에 가실 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 식스란 발음이 항상 위험스럽네요. 그렇죠. 안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네, 전혀.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네. 남자애들이 문제네요. 남자가 문제야, 이게. 다 인간이 문제고 남자가 문제야. 모든 사고의 원인은 남자야, 이게. 안 되겠다. 네, 어쨌든 커피 스미스의 그분도 남자가 문제예요. 멀쩡하게 생겼더만. 그러게요. 네, 공포네. 공포네요. 네. 오늘 그 남자가 약간 스토커 이런 게 진짜 공포일 것 같아요. 요새 그런 게 많잖아요. 진짜 네. 피 말리는 스토킹.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해드렸나요? 그러니까 제 친구의 아는 언니 얘긴데, 그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다녔어요. 사귀어달라고. 나랑 사귀자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남자친구가 있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안 받아주다가 남자가 너무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까 해서 사귀었나 봐요. 근데 사귀었는데 남자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상했는지 어쨌든 그 정도면 제정신이 아니지. 안 맞는다고 느껴서 네.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가 계속 안 된다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가 단호하게 안 된다 계속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그 남자 자취방으로 부른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그 네? 언니를. 남자 자취방으로 여자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되지.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연인 관계였으니까 이제 출입했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보자. 우리 바깥에 나가면은 이제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마지막 한 번만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뭐 이별 여행.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또 거기서 또 매달린 거지 남자가. 그랬더니 여자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완전히 약간 휙 돌아가지고 여자를 엄청 뺀 거예요. 그 언니를. 정말로. 엄청 패고서는 그 언니가 맞아가지고 기절해가지고 그 언니가 쓰러진 거예요. 그 남자 놀랐나 봐. 죽은 줄 알고. 그래서 남자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그 시간 동안 몇 시간이 방치가 돼 있다가 나중에 깨가지고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해가지고 그 언니가 전치 6주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완전 공포네.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았겠죠. 신고해가지고. 그랬는데 원래는 깜빵 보내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계속 그 남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너무 그게 끔찍해가지고 다시는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그게 무서운 게 사귈 땐 모르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약간 뭐라 그러지? 휙 변한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물론 나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근데 사실 정상이라는 개념도 살짝 미쳐야. 그러니까 세상이 편해. 완벽한 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테두리 내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테두리 내에 어떤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봐서 모르니까. 그런 게 뭐 약간씩 살이 붙여지면 괴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 뭐 인터넷 기사에 많잖아요. 막 헤어지자고 그래서 뭐 죽인다든가. 그러니까요.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토막살인하고. TV에서도 내연녀 관계를 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죽였다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걸 격분해서 회사에 가서 뭐 염산을 뿌렸다던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막 죽이는데 곱게 안 죽이고 왜 또 토막내고 나 그런 거 보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그냥 한때 좋아했었으면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너무 좋아한 나머지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어떤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뭐 한때나마 정말 좋아했었다면. 그러니까 커피 스미스 그 남자도 찌질의 극치라니까 최고봉. 돈 많은 찌질이. 왜냐면 저도 이렇게 과거 연애했다가 헤어졌을 때 물론 이제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내가 얘한테 많이 줬는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걸 사실 표면적으로 표출은 안 하잖아요. 대부분은 아까워도 그래 뭐 한때나마 사랑했으니까 이런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떠한 행동으로 취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많아요. 저 지인도 있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내가 사준 거 다 돌려달라. 아니면 뭐 대박. 와서 막 깽판 치고 그러니까. 그리고 도망다녔어요. 네, 자꾸 찾아가서 막 깽판 치고. 저는 아예 여자애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뭐 달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준 셈 치는 거라.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가 힘들 것 같은데 그걸 주고받고 무섭네. 혼자 살아야겠다. 아바타를 만들어. 아바타? 네. 아바타를 만들어야 돼. 요새는 로봇도 나온다면서요. 로봇과 사랑에 빠지고 싶진 않아요. 로봇은 내가 입력된 대로만 해줄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요새 인공지능이 점점 진보화되고 있대. 그래서 요새 보니까 중국에서 심장이 없잖아요. 걔네들은 심장이 없잖아요. 심장이 뛰는 걸 만나고 싶다고. 심장을 뛰게 만들면 되지. 소리를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의 연애사라고 그냥 막 갖다 주시는 건가요? 나중에 인공지능을 만나서 이게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는 소리인가요? 얼굴이 원빈이야. 원빈 말고 강동원으로 얼굴 해주시죠. 강동원이에요. 네, 좀 생각해보세요.
근데 확실히 연애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네. 알콩달콩 연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공포 얘기를 갖다 갑자기 연애 얘기를 회귀하는. 왜냐면 공포의 모든 뼈대는 사랑이니까요. 아, 아닌가? 그런가요? 결국엔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이 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동양권들은. 있겠다. 사랑을 못 받아서 또 한이 네. 서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럼 내가 귀신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제가 넌 사랑을 고마워, 거기까지, 사랑을 거기까지. 제가 사랑을 좀 반사. 네. 아까 취하셨을 때 가셨어야 돼. 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잠깐 공포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하고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심심할 때 생각나는 공포 영화 한 편씩 보면서 맛있는 팝콘을 먹는 팝콘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